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주로 아이들이 선행을 해봤자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현행 위주로 튼튼하게 다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정말 형편없이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돼 있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선행만 뽑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빈틈도 많고 교재도 거의 안 풀고 쭉 넘어가고, 그러니까 선행을 해봤자 얘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형태로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무조건 빨리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풍조 때문에 학원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된 아이들까지 무리하게 선행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도 꼼꼼하게 얘가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오답도 충분히 시키고 개념 이해됐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도 진도를 쭉쭉 잘 뽑으니까 못한 애들까지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 가르치다 보면 얘가 안 좋은 습관은 습관대로 들었고 선행한 거에 대해서 빈틈은 많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행이나 자기 배우는 과정이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그런 좋은 습관도 기르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도 기르고 그렇게 수학을 차분히 다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적게 하고 고등수학을 해나갔을 때 고등부 선생님들이 가르치면 그럭저럭 잘 따라와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선행을 안 하고 정말 고등수학을 배우면 현행조차 못 따라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라고 이 학생들을 아까 같이 무리하게 선행하면서 빵꾸도 많고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넘어가라는 건 아니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얘가 아주 쉬운 책이라도 꼼꼼하게 다져서 어느 정도 선행을 해놔야 학교 내신 시험 대비할 정도까지는 속도를 좀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고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새 아이들이 선행을 어느 정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정말 아예 안 배운 아이들은 많이 드물어요. 특히 고1 과정 같은 경우는 아예 한 번도 배우지 않거나 아예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다라는 애들은 거의 없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얘가 4등급이든 6등급이든 7등급이든 대충은 한 번은 다 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부 선생님들은 얘네들 수업을 할 때 이거 배우고 와서도 이렇게 못하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실제 정말 그 정도 능력치의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와서 고등부 선생님한테 처음부터 고1 과정을 배우면 정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만큼 못합니다. 그나마 대충이라도 이렇게 몇 바퀴 돌았거나 한 바퀴 돌았거나 이렇게 수업 들어서 온 아이들을 가르치면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좀 기억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도 가르치면 좀 편하지, 학습 능력 떨어지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들어온 아이를 가르치면 정말 진도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고1 때까지는 그럭저럭 수포자가 안 되고 버티다가 고2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수포자로 많이 빠지는 이유들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중학교 때 좀 여유 있을 때 고1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행이 돼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면 그 속도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한 4등급 혹은 5등급까지 꾸역꾸역 얘네들이 따라 붙다가 보통 고2 과정까지는 아이들이 선행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2 과정부터는 아예 처음 배우는 걸 배우다 보니까 속도가 점점 딜레이 되다가 이제 수포자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무리하게 고2 과정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고등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수학을 처음 한다라면 대부분 후자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나름 꼼꼼하게 수학을 공부하고 어느 정도 심화까지도 했는데 고등수학을 나가다 보면 계속 까먹거든요. 아이들이 까먹는다. 그럼 이게 빈틈이 많은 건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또 던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재수부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어떤 파트, 자기가 가르치는 파트만 1년 내내 가르치다 보면 안 가르친 파트들은 문제 푸는 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개념도 많이 까먹게 됩니다. 재수생들도 고3까지 나름 얘네들이 계속 수학을 반복해서 공부했던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처음부터 똑같이 개념 수업을 해줍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다 개념 한 번씩 잡아줍니다.
결국 재수부 아이들도 개념을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개념 강의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아이들이 많은 양이 꽤 되잖아요, 수능 범위가. 그런 범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잘 기억하게 되고 개념을 잊어먹어서 틀리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잘하고 열심히 하고 꼼꼼하게 하고 심화까지 한 것 같은데 수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수학하는 거의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여러 번 반복하고 온 재수생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복습을 해주면 됩니다. 내신 대비를 하면서 아이들이 몰입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들이 많이 기억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학습 능력을 기르는 연습들, 그러니까 개념을 자기가 잘 이해하는 연습, 그리고 심화 문제를 푸는 연습,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꾸준히 병행하는 과정에서 선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속도를 내서 뽑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학이 매우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책으로 꼼꼼하게 선행을 이렇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현행을 못 따라가서 수포자로 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4등급에서 9등급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교재 같은 경우로 어느 정도는 선행을 나가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